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원단 이나여자 고등학교 김도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듣기 말하기 2차시 토론을 주제로 토론하기에 대해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한 편의 글을 읽게 되는데요. 의무투표제를 다루고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의무투표제를 지지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유투표제를 지지할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 글을 읽고 학습활동을 해보자. 1문단인데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주의 사회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한 권리를 참정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선거로 실현된다. 선거는 사회 집단의 대표자나 공직자를 선출하여 그들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 확보와 깊은 관련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 1문단의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하라고 선생님이 하단에 핵심 내용을 정리해 놨습니다. 자, 1문단의 핵심 내용을 보면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처럼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이러한 나라는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가 어떠한 정치 행위를 하게 하는데요. 국민들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높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관련되는데요.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대표를 선출했다는 것이고요. 투표율이 낮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명의 국민 중에 2명만이 투표를 해서 대표를 뽑았다면 그 국민의 대표가 정말 10명의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인지 그 대표들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단입니다.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거 투표 제도에는 투표권 행사를 투표자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자유투표제와 투표권 행사를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는 의무투표제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최근 7은 선거의 평균 투표율이 50%대로 나타났다.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 평균이 70%대인 것을 생각하면 매우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자유투표제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으므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대립하고 있다. 자,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을 좀 보시면요. 일단 선거 투표제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유투표제예요. 자유투표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투표제인데요. 투표권을 국민이 알아서 행사할 수도 있고 어떠한 사정이 있으면 행사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도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의무투표제는 법으로 투표를 꼭 하게 규정을 해놔가지고요. 이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도 있는 이러한 투표제도를 의무투표제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투표제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투표제에 대해서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서 투표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유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를 하고 안 하고 이런 것도 다 개인의 자유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이 민주주의 사회의 원칙이기 때문에 그 원칙에 맞게 자유투표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서로 대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3문단입니다. 3문단 내용 선생님이 읽을게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 하는 측은 낮은 투표율로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한다. 또 의무투표제의 강제성과 법적 제재가 투표율을 높이므로
투표율이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국민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정치인이 모든 계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 정책 경쟁력을 높이려 할 것이므로 정치 소외계층에 더욱 관심을 쏟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산문단의 핵심 내용은 의무투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를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산문단의 핵심 내용은 의무투표제의 도입은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네요. 마지막 4문단입니다. 반면 의무투표제에 반대하는 측은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 투표율을 높이는 것보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시민교육이나 모의투표 교육 프로그램으로도 투표율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며 의무투표제의 도입만이 투표율이나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해결 방안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갖는 부작용이 생긴다든가 후보자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의 뜻이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 4문단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의무투표제를 반대하는, 즉 자유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우리나라는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만큼 투표율이 낮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의무투표제를 도입하면 많은 국민이 다 투표에 참여해서 거기서 당선된 이러한 국민의 대표가 나는 이렇게 높은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지니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다 국민의 뜻이야 라는 이러한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고, 의무투표제의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재글을 살펴봤고요. 제재에서 중요한 핵심 내용인 의무투표제와 자유투표제를 서로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토론에서의 중요한 토론 내용인 필수 쟁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필수 쟁점 하단에 문제 심각성 이렇게 지금 표가 나누어져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 쟁점이라든가 문제 심각성의 개념을 좀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하단에 좀 개념을 정리해 놨어요. 필수 쟁점이라는 건 토론에서 반드시 다뤄야 될 내용을 필수 쟁점이라고 하는데요. 좀 쉽게 그냥 이해하자면 토론에서 핵심이 되는 토론 내용이다. 반드시 이건 다뤄야 돼 하는 이런 토론 내용이 필수 쟁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제의 심각성이라는 건 이 토론에서 논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토론에서 다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건데요. 문제의 심각성은 토론의 주제가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사회에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지요. 입장은 문제 심각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으면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다라고 했네요. 아까 제재글에서 봤던 것처럼 투표율이 너무 낮아서 그 투표로 국민의 대표가 선출되면 그 투표로 인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정말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인지 이러한 정당성이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반대측 입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표율이 정치 지도자들의 대표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 최근 실시된 투표율이 약 50%라고 제재글에 나와 있었네요. 그런데 50%의 국민들이 투표를 했잖아. 그렇게 10%, 20%도 아니고 OECD가 70%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50% 투표했다고 해서 반이나 투표를 했는데 이것이 국민의 대표의 정당성을 훼손할 만큼 심각하게 낮은 투표율은 아니야. 그러니까 의무투표제를 도입할 필요는 없어 라는 것이 이 반대 측의 주장입니다. 필수쟁점 두 번째는요.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입니다. 역시 개념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지금 토론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겠지요.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 문제는 실현되지 않고요. 그 해결 방안의 제시와 또 다른 문제로는 그 제시된 해결 방안이 진짜로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이러한 방안인지 그 가능성을 또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및 실행 가능성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문제 해결의 방안의 실현, 실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일단 아까 문제의 심각성에서 다루었던 게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너무 낮아라고 이야기하는 게 의무투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었고요. 결국 이 사람들은 그러면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라는 거죠. 의무투표제는 투표율을 높이는 확실한 방법이다. 법적으로 딱 투표를 하게 정해놓는다면 국민 대다수가 다 투표를 할 거니까 이거는 뭐 의무투표제 도입하면 확실히 투표율을 높일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실현 방안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의무투표제를.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제재글에 나와 있었는데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모의 투표라든가 아니면 시민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투표율을 충분히 높일 수 있어. 그런데 왜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하지? 라고 그렇게 반대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 세 번째입니다. 효과 및 비용이라고 되어 있네요. 효과 및 비용은 그러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나 아니면 다른 해결 방안을 실시했을 때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기대 이익,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익이 뭐고 아니면 그거를 실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그냥 좀 쉽게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효과는 논제가 실현되었을 때 장점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리고 비용은 그 논제가 실현되었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성 측에서는 당연히 의무투표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주장을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좋은 점을 얘기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네요. 의무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인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 어쨌든 투표를 해야만 하니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니까 그러한 국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무시할 수 없어. 그러면 결국 그러한 그 국민들의 관심이 좋은 정책으로 연결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게 찬성 측의 논리입니다. 반대로 반대 측에서는요. 의무투표제 꼭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점보다는 이 비용, 어떤 단점을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출된 정치인들이 높은 투표율을 핑계로 아나무인의 태도를 갖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투표율이 높게 나와서 선출된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국민 대부분의 어떤 그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많은 국민들의 투표 참여 속에서 당선된 그러한 당선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곧 국민의 뜻이야 라는 이러한 태도를 가질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아나무인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다 라고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여러분들이 제재글을 통해서 의무투표제에 대한 찬성층과 반대 측의 필수 쟁점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향후 몇 년 뒤에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러한 국민, 성인이 되는데요. 그럼 내가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가 의무투표제이면 좋겠는지 아니면 자유투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각자 지지하는 입장에 대해서 그 이유를 한 가지씩만 좀 적어 보세요. 제 댓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거를 적어도 됩니다. 시간이 좀 짧지만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의무투표제를 지지하는 찬성 측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지지를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뭐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선생님이. 첫째,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높여야 되고, 그게 의무투표제가 제일 확실해. 라고 그렇게 의무투표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번도 1번과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현실적으로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는 의무투표제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딱 투표해 라고 해놓는다면 아무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투표에 참여하겠지요. 이게만큼 확실한 건 없다, 이것만큼 확실한 건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의무투표제는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이건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니까요. 이러한 주장도 의무투표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현행 자유투표제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 주장도 있겠지요. 여러분들 어떤 입장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 쓴 답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투표율이 낮은 것도 국민의 민주적인 선택에 따른 결과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네요. 투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국민 개개인들의 판단 문제고요. 그래서 투표율이 낮아서 선출됐다라고 해서 꼭 안 한 사람들은 투표를 안 했으니까 정치인들을 선출하지 않았으니까 부정한 거야 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자기 판단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시간 연장,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투표 지원처럼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꼭 의무투표제를 실시해서 투표율을 높이지 않아도 되잖아. 다른 방법도 있어. 투표시간 연장하면 되고, 그 다음에 투표할 수 없는 분들한테 좀 지원을 해서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할 수 있게 해주면 되잖아. 이런 것들을 또 하나의 주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네요. 의무투표제가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하는 선거 문화를 만든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의무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측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면 공정한 선거 문화라든가 정책 선거 문화가 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의무투표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 그런 공정한 선거 문화로 연결될지 정책 중심의 선거 문화로 연결될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네요. 이상으로 학습활동을 통해서 제재글을 읽고 제재에서 다루고 있는 의무투표제에 대해서 핵심 쟁점과 여러분들의 생각까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평가하기인데요. 두 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는 토론할 때 토론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5개의 선지가 있네요. 선생님이 한번 순서대로 읽어볼게요. 자신이 발언할 수 있는 시간과 순서를 준수한다. 두 번째,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를 꼼꼼히 메모하며 경청한다. 세 번째,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네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위압감을 줄 수 있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다섯 번째,
상대방이 자신의 의견을 문제 삼는 질문을 하더라도 예를 갖춰 답변한다. 자, 어떤 게 토론할 때 토론자의 태도로 적절하지 않을까요? 이미 지금 결정을 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결정을 한 친구들이, 아직까지 결정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준 요 팁을 보고 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 팁이라고 되어 있죠. 비언어적 표현이란 언어 외적인 표정, 몸짓, 손짓 등을 말해. 이렇게 되는데요. 비언어적 표현은 음성, 사람의 말소리가 아닌 그 표정이라든가 몸짓, 손짓 등을 얘기합니다. 말을 할 때 동반되는 이러한 표정, 몸짓, 손짓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들 친구가 이야기할 때 위협적인 표정이나 몸짓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 친구랑 대화하기가 쉬울까? 어렵겠지요. 이 토론도 하나의 논제를 놓고 그것에 대해서 논리를 들어서 근거를 들어서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위협적인 태도로서 상대방을 설득시킨다면은 그것은 올바른 토론자의 토론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치채셨겠지만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아래 거 선생님이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토론은 논제대에 찬성 측과 반대측이 서로 자신들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밝히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리 있게 말하기보다 상대를 위협하는 태도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좋은 토론 방식이 아니겠지요. 2번 문제입니다. 2번. 토론 참여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회자. 토론 참여자는 크게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토론을 진행하는 사회자와 토론의 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 입장으로서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 그 다음에 그 토론을 듣는 청중,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1번 선지는 사회자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사회자,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한다. 2번은 토론자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논제를 분석하여 토론의 쟁점을 분명하게 파악한다. 3번도 역시 토론자네요. 상대방의 발언에서 논리적인 오류를 찾아 반박한다. 4번과 5번은 청중에 대한 건데요. 4번, 청중.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경청한다. 5번, 청중. 주장의 일관성, 이유와 근거의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 몇 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좀 어렵나요? 마음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고요. 아직까지 마음의 준비를 다 하지 못한 친구들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준 팁을 보면서 몇 번일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팁. 토론을 경청하는 청중은 토론을 듣고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지지해주는 자세가 필요해. 자, 토론에서 청중은 토론 참여자의 어떤 논리적 주장을 들으면서 어떤 측의 입장이 더 합리적이고 정당하고 신뢰성이 가는지를 판단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물론 토론을 듣기 전에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 있다고 할지라도 토론을 들으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생각보다 반대 측에서 더 좋은 아니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신뢰성 있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펼쳤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토론을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역시 4번입니다. 청중.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며 경청한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앞에 있는 진술이 좀 잘못됐어요. 일단 하단에 있는 내용 마저 읽어볼게요. 청중은 토론 양측의 주장과 토론 내용을 통해 어느 쪽의 주장이 더 타당한가를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이 있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듣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입장만을 지키는 것은 토론을 경청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토론에 참여하는 토론자도 자신이 주장하는 입장보다 상대층의 입장이 더 합리적이라면 그 토론에서 지기 싫어 라고 해서 내 입장 고수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이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면 그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 지지해주는 이러한 태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듣기 말하기 2차 시 토론하기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